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부부싸움 끝에 경찰서나 법원 가는 분들도 꽤 되는 걸 보면 부부싸움은 물로 칼베기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조심해야 할 순간인데요. 오수연 앵커는 부부싸움 자주 하시나요? 저는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저는 일단 화가 나면 말을 안 하는 성격이라서 큰 싸움은 안 해도 좀 건강에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제일 앵커는 어떤가요? 저는 안 싸웁니다. 저는 굉장히 순종적인 남편인데요. 그렇군요. 그런데 주변에서 그러다가 쌓여서 한순간에 폭발한다. 할 말은 있으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랑 비슷한데 또 다른 것 같은데요. 이렇게 뭐 사람마다 부부싸움 방식이 다른데 오늘 생각연구소에서는요. 최악의 부부싸움을 막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도 20년 차 부부라고 들었는데요. 심리의 뭐 달인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부부싸움을 피해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부부싸움 하시죠? 심리하고 생활하고는 별개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뭐 자주 안 싸웁니다만은 결혼 초에는 많이 다퉜던 것으로 기억이 되고요. 아까 말씀하실 때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셨는데요. 글쎄 제 생각에는 이 자체가 그 물자를 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부부 싸움은 칼로 베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실제로 당하면은 상당히 아파요. 말로 상대방을 베어내는 그렇죠. 그런 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완전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던 또 생각하는 방법이나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른 남자와 여자가 같이 생활하면서 안 싸울 수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싸움이 크게 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최악의 부부싸움으로 치닫는 말 뭐 따로 있을까요? 생각보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런 거를 종합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어쩔 수 없이 싸울 수밖에 없을 수도 있는데 서로 다르니까. 그런데 싸울 때 자신이 무심코 한 말이 이게 화근이 돼서 상대방한테는 평생 기억하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뱉으면은 싸움이 이게 점점 더 최악으로 치닫게 되고 그러면 나중에는 후회하고 화해할 수도 없고 그렇게 된 다음에 서로 갈라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그런 말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이제 말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먼저 만나보시죠. 최악의 부부싸움 부르는 말. 너 또 사고를 치다니 다 너희 아빠 닮아서 그렇지? 저 가택 식구들은 다 왜 그래? 네. 이런 말 들으면 정말 예. 화가 날 것 같긴 한데요. 네, 이런 말들 속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싸잡아 비난하기 신공이라고 저희가 얘기하는데요. 싸잡아 비난하기. 네, 예를 들어서 뭐 이게 다 너희 시댁 때문이야 라든지 아니 뭐 당신 어머니 그 사람 왜 그 모양이야? 처남은 또 왜 그렇고 뭐 그런 말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당신 식구들은 식사할 때 다 이렇게 쩝쩝쩝 그러면서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다 그 모양이야? 이런 거 싸잡아서 비난하게 되면은 서로는 원래 부부싸움을 해서 자기가 전하고 싶었던 그 목표 자체는 사라지게 되고 남는 거는 죽기 살기 싸웠던 그리고 들었던 그 말 때문에 생기는 상처만 남게 되죠. 그래서 설령 자기가 조금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런 말 들으면 그 내용 자체는 사라지게 되고 2차, 3차 이런 식으로 또 번지게 됩니다. 일단 본인이 이렇게 해결을 해야지, 면대면으로 해결해야지. 그 외 가족을 건드리면은 이거는 크게 감정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겠군요. 예, 서로 혹시 너무 사이가 좋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해보시면 금방 사이 안 좋아집니다. 그렇군요. 네. 또 어떤 말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최악의 부부싸움을 부르는 말들. 다 자기를 위해서 그런 거야. 기껏 생각해서 해줬더니 왜 화를 내? 지금 이런 말들은 이제 말투가 문제지 사실 말 자체는 그렇죠.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사실 말투뿐만 아니라 예. 이런 게 사람을 되게 섭섭하게 하게 하는 그런 겁니다. 섭섭하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대방 생각해서 어떤 좋은 의도를 담았다고 생각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상대방이 무시했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화가 나고 좌절스럽고 때에 따라서는 심한 원망감까지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그 좌절감이 생길 이런 말을 방지하려면은 서로 다투더라도 상대가 노력한 부분을 깎아내리거나 평가절하하는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상당히 인격적으로 타격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실제로 이제 화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뭔가 노력한 부분을 인정해줘 가면서 서로 간에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는 것이 좀 더 안전한 방법입니다.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하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마라. 네. 그렇군요. 최악의 부부싸움을 부르는 말 또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한번 만나보시죠. 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근데, 됐고.
됐고 어쩌라고. 이거는 이런 이렇게 것들. 될 거예요. 근데 어쩌라고 네, 됐고 같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죠. 이거는 네. 턱이 좀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해줘야 될 것 같은데요. 네, 특정하게 어떤 말투에 따라서 훨씬 효과가 예. 다를 텐데요. 이게 근대라는 말은 사실 부부 사이뿐만 아니라 일반 대인관계에서도 이 근대라는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대인관계에 안 좋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근대라는 말은 그런데라는 말의 줄임말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속마음은 그러나라고 하는 말의 완곡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좋아지려면 그런데 그러나의 관계가 아니라 사실은 그리고라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으면 그 말에 대한 수용이 먼저이고 그 말 다음에 그리고 내 입장은 이렇게. 그러니까 그러나 그런데의 관계가 아니라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많이 얘기 지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됐고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관계가 싹 단절이 되지 않습니까? 상대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데 됐어 이렇게 말하게 되면 더 말하고 싶은 생각 자체가 안 드니까 감정 싸움이 훨씬 골이 깊어질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쩌라고 말하면 네. 정말 기분이 확 나빠질 그렇죠. 것 같아요. 어쩌라고 말을 들으면은 관계 자체가 더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에 대한 비난 같은 것들이 함께 실려서 가게 되니까 물론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뭐 됐고 어쩌라고 이 삼박자를 한꺼번에 사용하시게 되면 커다란 일이 생깁니다. 네. 생각을 해보면은 당신네 식구들은 왜 다 그 모양이야? 이거 다 당신 위해서 하는 얘기야. 근데 뭐 어쩌라고. 됐고 연달아 나오면 싸움이 커지고 이게 수습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정말 화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되기 전에 좀 미리미리 좀 진화를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건 따로 없을까요? 기본적으로 평상시에 서로 잘해야 되겠죠. 예. 네, 그게 제일 중요하고 신뢰가 제일 중요한데 만약에 어떤 그 싸움이 생겨서 상대가 화가 많이 났다. 이럴 때 소개하고 싶은 그런 그 대화법이 있는데요. 그거를 방어를 낮추는 대화법. 방어를 낮추는 대화법. 네, 그런 말이 있고 이게 이제 미국의 인지심리학자, 인지치료하는 분인데 데이빗 번스라는 분이 제안한 겁니다. 예. 예를 들어서 아내가 얘기를 해요. 당신은 늘 당신 생각만 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남편이 뭔 소리야?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면 아까처럼 완전 돌아가서 싸우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방어를 낮추는 게 중요하니까 남편 입장에서는 맞아. 당신 기분이 어쩔지 내가 생각이 좀 짧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한테 화낼만 해. 나도 힘드네 그런데 당신 기분이 어떤지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겠어? 요점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상대가 화난 부분에 대해서 나와 관련된 부분을 수용하거나 인정하는 반응을 하면 한 톤이 낮아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당신 입장이 어떤지 감정이 어떤지 좀 더 얘기해 줄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초청하는 의미가 두 번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방어를 낮추고 그 다음에는 더 얘기할 수 있도록 더 이렇게 초청하는 이 두 가지 요소를 담으면 훨씬 더 얘기가 잘 진행됩니다. 교수님 부부싸움 하실 때 이런 이론으로 해서 싸우시나요? 아니요, 이런 생각하지 않죠. 부부싸움은 진행 중인데 이런 생각하고 그렇지 않고요. 네. 가능하면 이게 나 너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라고 하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를 기억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군요. 부부싸움을 제대로 잘 현명하게 할 수 있는 방법도 궁금해요. 어쨌든 이제 갈등 상황은 늘 생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잘 싸울 수 있을까요? 부부싸움을 안 하는 게 일단 제일 좋고요. 네. 네, 어쩔 수 없이 부부싸움에 서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심리학에서는 나 전달법과 너 전달법 나 전달법, 너 전달법. 네, 나 전달법이라는 건 말을 할 때 나로 시작하는 그런 문장들이죠. 그리고 너 전달법은 너라고 시작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이 많이 자기가 화가 많이 났을 때 네. 이럴 때는 나 전달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걸 기대했는데 이런 게 안 돼서 너무 속상해, 너무 화가 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나로 시작해서 하는 그 말들이잖아요. 근데 이걸 만약에 너 전달법으로 말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너는 항상 그 모양이야. 늘 그런 식으로 내 얘기를 안 들어. 이렇게 말하게 되면 상대방에 대한 비난이라든지 힐난하는 그런 말이 담기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싸움이 바로 들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화가 났을 때는 나로 시작하는 문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표정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죠. 하면서 신경질 내면서 나 전달법 사용하는 건 도움이 안 되지만 네, 나 전달법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나 전달법 이게 좀 안 통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항상 이게 습관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또 그 얘기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물론 진심이 담겨야 되는 거는 그건 기본이고요.
때에 따라서 상대가 많이 힘들어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 살다 보면. 그럴 때 상대가 되게 힘들 때는 나 전달법 방식으로 얘기하는 게 도움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도 그랬어, 뭐 이런 적이 있었어, 내 마음도 그래, 이렇게는 도움이 안 됩니다. 상대랑 내가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당신이 정말 이걸 바랬는데 이게 안 돼서 얼마나 속상해, 이렇게 그때는 주어를 you로 시작하는 너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화났을 때는 나 전달법, 상대가 힘든 일이 있을 때는 너 전달법. 이 둘을 바꾸면 안 됩니다. 예.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네. 평상시에 이런 것들을 연습을 좀 많이 해놔야 뚜껑 열리기 일보 직전에 이게 슬기롭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생각연구소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이동규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